밤에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샹들리에 빛으로 눈부셨다. 서연의 심장은 드레스 자락 아래에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지난 3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약혼자, 김태연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의 눈에는 오직 그와 그녀의 미래만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태연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그녀는 그런 그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의 결혼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나연이 다가와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나연은 서연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했다. 나연은 서연을 안고 속삭였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드디어 네가 행복해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지만 서연은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화려한 결혼식 파티가 한창이던 그때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쐴 겸 야외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드레스를 잠시 정리하고 태연을 기다렸다. 그때 그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들었다. 태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하고 비밀스러웠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여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나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이가 의심할까봐 걱정이야. 태연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그의 입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나연이,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네가 서연이와 결혼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그 속에는 소름 끼치는 집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나연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연의 눈은 자신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연이 전화를 끊자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태연아,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끝내자. 서연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녀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배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동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거리를 헤매다 낡고 허름한 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 안으로 들어갔다. 바 안은 소란스러웠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섞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위스키 한 병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못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킬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는 병째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뜨겁고 쓴 술이 그녀의 목을 태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몽롱해졌고
그녀의 분노는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바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었다. 그는 낡고 허름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심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무심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저기요. 아저씨. 그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의 얼굴은 아직 젊었다. 그는 그녀의 엉뚱한 물음에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랑 결혼해줘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줘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줘. 그녀의 엉뚱하고 충동적인 제안에 그 남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취한 상태를 이해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엉뚱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결혼. 좋죠. 하지만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이용하여 그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려 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믿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남자의 손이 그녀의 모든 복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전날 밤의 모든 기억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옆자리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둘러보았다. 어제 그녀가 미친 듯이 달려갔던 낡은 바의 경비원 유니폼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경비원에게 결혼해달라고 소리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값비싼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엉망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죽을 건네주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심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숙취에는 따뜻한 죽이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을 먹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태연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아침 식사 후 민주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결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충동적인 결정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후회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민준을 따라 구청에 갔다. 그들은 말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 옆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엉망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결혼했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민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그는 그녀의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나? 서연은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 서연과 민주는 어색하고 낯선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서로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경비원으로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걸지 않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태연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는 서연의 냉정한 태도에 아무런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방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의 무심한 듯한 행동은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느 날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향을 맡고 눈을 떴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민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는 왜 경비원으로 일하는 걸까? 그는 왜 그녀의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복수심은 조금씩 희석되었고 그 자리를 그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채워나갔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매일 밤 일하는 바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경비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매일 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의 목소리는 경비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와 위험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제 태연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민준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것에 더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의 회사는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식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배신 이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민준과의 결혼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 결혼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심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태연과 나연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다. 태연은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너, 내 결혼식에 왜 오지 않았어? 나연이랑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충격을 받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의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연은 서연의 어깨를 잡고 걱정하는 척했다. 서연아, 괜찮아.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얼굴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위선에 분노했다. 너희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태연의 눈에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태연은 민준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저 사람, 너희 회사 경비원이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의 수준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서연은 태연의 경멸적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말하려 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야. 그녀의 말에 태연과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유니폼을 잡았다. 야, 너 감히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해. 너 같은 사람이 서연이의 남편이라고 말도 안 돼. 너는 서연이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는 민준을 폭행하려 했지만 민준은 태연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태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당신은 저희 부부에게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위험이 담겨 있었다. 그는 태연과 나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사라진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태연과 나연을 압도했다. 그들은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태연은 민준의 눈빛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을 경비원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경비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위험 있었다. 태연은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경비원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다.
나연은 민준의 존재에 분노했다. 그녀는 서연의 행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을 비웃으며 소리쳤다. 당신,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어? 당신은 서연이에게서 떨어져. 서연이는 너 같은 사람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는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지만 서연은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나연의 질투심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이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민준의 말은 나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태영과 나연은 민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패배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연을 다시 조롱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과 민준을 노려보며 분노에 찬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서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그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다.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민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를 경비원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경비원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그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고 싶어졌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태영과 나연의 비아냥거림 이후 서연은 민준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일했던 바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물었고 그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찾은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과거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상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아.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민준의 사진을 보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민준의 정체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태연은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그는 서연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녀의 상세계에 그녀가 무능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서연이 곧 실패하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태연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서연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비방하려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서연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김태연 씨, 서연 씨의 능력은 회사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이 왜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서연의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왜 이렇게 쉽게 실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연은 나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나연아, 서연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그녀를 비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상사가 그녀를 칭찬했어. 나연은 태연의 말에 분노했다. 말도 안 돼. 서연이는 그런 능력이 없어. 분명히 누군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을 찾아서 서연이를 파멸시켜야 해. 나연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다. 그들은 서연을 돕고 있는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 숨겨진 힘이 민준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을 그저 하찮은 경비원으로 여겼고 그가 서연의 뒤에 숨겨진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민준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연 씨, 당신이 의뢰한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다. 그는 매일 밤 한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건물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본사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건물의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는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밤 그 건물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 건물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설 탐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연은 사설 탐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권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사설 탐정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가 왜 경비원으로 위장해 맺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진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가 왜 자신을 숨기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민준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 건물을 찾아갔다. 그곳은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고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건물 로비는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한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를 관찰했다. 그는 경비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스캔하듯 훑었고 그의 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경비원이 아닌 마치 거대한 체스의 판을 움직이는 체스 선수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의 사설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당신이 의뢰한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충동적으로 결혼한 남자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경비원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그의 모습과 탐정의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 진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비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진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복수를 이용해 그녀를 조롱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태연과 나연이 그녀의 회사로 찾아왔다. 그들은 서연을 비웃으며 그녀가 민준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조롱하려 했다. 서연아, 너 정말 저런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너의 수준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들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서연에게 다가가는 순간 민준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은 서연이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서연이는 더 이상 당신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들을 막아섰다. 태연은 민준의 행동에 분노했다. 너, 감히 우리를 막아? 너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떨렸다. 민준은 태연의 분노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서연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태연과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가 경비원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민준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준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연아,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숨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와 함께 가주겠어. 나는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민준의 등장에 놀랐다. 그들은 그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권위에 압도당했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심판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경비원으로 위장해 찼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부패한 세력을 찾기 위해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충동적으로 결혼한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승리를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후 서연은 민준을 따라 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마치 왕의 거처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눈부셨다. 서연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당신, 정말 이 회사의 회장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했던 모든 행동에 감사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분노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저의 복수를 위해 저를 이용했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닙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숨겼습니다. 나는 내 회사의 부패한 세력을 찾기 위해 경비원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혼자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복수를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피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당신의 약혼자와 친구에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당신의 곁에 있어야 했는지,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회사의 내부에서 거대한 부패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경비원으로 위장했다. 그는 그녀의 약혼자와 친구가
그 부패, 세력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장악하려 했고 그녀의 약혼자와 친구는 그들에게 이용당했던 것이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인생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그 부패 세력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곁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심을 넘어 정의를 선택했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기에 감사했다. 고마워. 서연아,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서연과 민준은 민준의 회장실에서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충동적인 결혼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민준이 회사를 되찾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부패한 임원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 즉 회사의 경영권과 막대한 비자금을 미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준은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인 블랙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로 그는 이사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가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블랙홀 프로젝트는 사실 부패한 임원들이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짜 프로젝트였다. 민준의 발표는 이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이재용 이사와 그의 동조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그들의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민준을 조종하여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모든 비자금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민준은 그들의 위선을 알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사들이 보낸 모든 이메일과 메시지를 전달했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분석하여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서연의 예측은 모두 정확했다. 이사들은 민준의 권력을 뺏기 위해 그를 감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조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서연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편 태연과 나연은 민준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지만 그가 서연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서연을 짓밟고 민준을 조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연의 회사에 찾아가 서연의 상사에게 서연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서연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재용 이사는 태연과 나연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태연과 나연의 탐욕과 복수심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김태연 씨, 서연이에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일하십시오. 서연이의 회사를 장악하고 그녀를 무너뜨려줄 기회를 주겠습니다. 태연은 이재용 이사의 제안에 솔깃했다. 그는 서연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재용 이사와 손을 잡았다. 이재용 이사는 그에게 서연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서연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었다. 태연은 서연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재용 이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연도 이재용 이사의 계획에 동조했다. 그녀는 서연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태연과 함께 이재용 이사의 계획에 가담했다. 그녀는 서연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서준과 서연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연과 나연이 이재용 이사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태연과 나연이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이재용 이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태연과 나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정보가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태연과 나연을 그들의 마지막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태연과 나연을 이용하여 이재용 이사와 그의 동조자들을 모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태연과 나연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려 했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적을 함정에 빠뜨렸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도록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태연과 나연을 이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는 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민준의 권력을 뺏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를 세워 회사를 장악하려는 부패한 임원들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민준을 하찮게 여겼고 그가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때 태연과 나연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과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민준을 조롱하며 말했다. 이봐, 최민준 씨, 당신이 서연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당신은 서연이를 지켜줄 능력이 없어. 민준은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소리쳤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K텍 그룹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이 자리에서 최민준 씨와 서연 씨의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하려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연은 태연의 옆에 서서 말했다. 서연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태연이를 속이고 그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최민준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우정을 배신했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서연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서연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들의 폭로의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부패한 임원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민준을 비난했다. 최민준 회장님, 당신은 자신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은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준은 그들의 비난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위험 있었다. 그는 태연과 나연을 내려다보았다. 태연 씨, 나연 씨, 당신들의 영의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저와 서연이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거짓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끝날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자신의 옷깃을 잡고 천천히 벗어 던졌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 아래에는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최고급 수트가 숨겨져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민준의 변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경비원 유니폼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권력과 위엄을 보았다. 태연과 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경비원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복수를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태연과 나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자신의 탐욕과 질투에 눈이 멀어 서연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주는 자신의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는 그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서류를 이사들에게 건넸다. 이 서류는 당신들의 모든 비리와 음모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부패한 임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절규했다. 태연과 나연은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당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부패한 임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현과 나연은 민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민준은 그들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용기에 감사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폭로 이후 민준과 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비리와 음모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민준은 경비원으로서의 정체를 숨기고 회사에 들어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용기와 진실성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충동적인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운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태연과 나연은 민준과 서연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고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민준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경비원이 그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질투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복수심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 처참했고 그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민준과 서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회사를 다시 일으켰고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회사의 모든 부패한 관행을 제거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닌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동반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회사에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쳤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태연과 나연에게 감사해야 했다. 그들의 배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가 그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녀는 알았다. 민준과 서연은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들의 결혼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한때 경비원과 서민 여성의 충동적인 결혼으로 비난받았던 그들의 결혼은 이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그들은 함께 K-텍 그룹을 재건했고 그들의 능력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공헌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들의 노력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민준과 서연의 삶은 평화로워졌다. 부패한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민준은 회사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경비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는 회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재건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아내로서 그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민준이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느꼈고 그의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민주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집은 마치 왕궁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서연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민준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바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아, 이제 울지 마. 나는 당신의 눈에서 더 이상 슬픔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의 눈에서 오직 행복만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은 웅장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태연과 나연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그녀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과 믿음을 주었고 그녀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민주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제안했다. 당신은 이미 이 회사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그가 얼마나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쳤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 한때
경비원과 서민 여성의 충동적인 결혼으로 비난받았던 그들의 결혼은 이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